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김정원입니다. 살짝 긴장되기도 한데,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챕터 1 들어가기 전에 챕터 0부터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이 코스가 이제 뭘 이제 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에비던스, 그러니까 증거에 기반해서 이제 당신이 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뭐 확률과 뭐 통계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경험에 의해서 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가 뭐 주저리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저기 뭐야? 예, 이것도 잘 안 넘어가네요.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이고라. 좀 퍼퍼링이 좀 있나봐요. 녹음 다시 할까요? 네, 네, 뭐 괜찮겠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화면 공유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네요. 화면 공유로 그냥 제가 이게 낫겠네요. 네. 일단 다 넘기고, 아까 이 두 분 강사에 대해서 뭐 소개는 들으셨으니까 여기는 넘기고,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여기서 exploration and quantitative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서 quantitative analysis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를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셀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감정도 이제 이거를 수치로 바꿔가지고 숫자 하나 둘 셋이라고 셀 수 있으면 그것도 셀 수 있는 거고,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그 말인즉슨 뭐 셀 수 없는 것을 셀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은 이제 그런 퀄리테이티브 아날리시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역으로 이제 셀 수 있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가 크다 작다를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좀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서 강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이제 액셔너블 리절트, 그러니까 뭔가 결과로 갖다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데이터를 뽑고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이 결과에 무슨 원인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결과를 갖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말을 하는 게,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셨지만은 what happened,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뭐가 일어날 것인가 보시면은, 시점이 과거에 뭐가 일어났는가, 현재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뭐가 일어날 것인가 하고 보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가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뭐 아주 옛날에 뭐 대체 이게 왜 일어났지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잡아다가 막 이게 체포하고 막 이게 막 밧줄 막 사용시키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자기 경험에 빗대서 이러면 되겠지 하고 그냥 단순히 추측하고 약간 그런 성격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개념이 더
많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다라고 해서 이제 디시전 서포트하고 그 디시전 오토메이션이 나오는데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액션을 취할 때까지 뭔가 자동화를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그냥 그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자동화를 시켜주면 오토메이션이고 아니면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보고 그리고 이쪽이 프레딕티브하고 프레스크립트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딕티브라고 하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뭘 할지 예상을 하면 되는 거고 프레스크립티브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what actions to take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뭘 할 수 있는지 아마 시점과의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스에서 뭘 가져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제 하시면서 아마 파악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배우자 그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좀 알아가야 예정입니다. 그리고 챕터 1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데이터 아날리틱 띵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make decisions based on analysis of data.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을 할 때 단순히 replace intuition with intuition.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럴 것 같다 하는 직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데이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것은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쌓아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혹은 지금은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이제 결정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예시가 있다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료를 받았을 때 뭐 그냥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났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증상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나왔더라 뭐 그러면은 뭐 이게 옛날에 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이걸 하면 되더라 하고 그냥 경험을 빗대서 했지만 요즘은 뭐 이런 증상이 나왔는데 이런 나이대에 이런 성별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인종의 사람들 혹은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약을 처방하면 되겠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아예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아예 이런 거를 하자라고 해서 처방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거를 방지하자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리스킹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누가 뭐 어노말리 디텐션 뭐 누가 뭐 이게 연체를 한다든지 대출을 뭐 연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뭐 분석하는데 뭐 예시가 쓰인다 뭐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자전거를 뭐 이제 저희 뭐야 서울시내 자전거 이렇게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많잖아요. 뭐 초록색 자전거 이렇게 막 대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딴 데 내리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한쪽에 막 자전거 막 몰려있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한쪽에는 막 비어있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통계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아날리틱 띵킹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직감을 뭐 대체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KDD, 뭐 크리스프 DM,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KDD하고 크리스프 DM 그리고 뭐 빅데이터와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 히스토리컬 노트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CCC 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밑에 컴퓨팅 커뮤니티 컨소시엄. 이게 막 장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대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이제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보통 우리가 부르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그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름하고 거진 흡사해요. 근데 이 전에 CCC에 나온 그 논문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이 논문이 나온 연도가 보면은 1996년도예요. 그래서 22년 차이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하고 그 22년이 지난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하고 생각하는 게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사람들이 결국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이 거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이제 정화를 시키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인터프레테이션, 이밸류에이션이나 뭐 동의어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과정이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프 D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 두 프로세스하고는 약간 다르게 좀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실제 그 현업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랑 좀 많이 닮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처리가 되고 나서 이제 다음번 갔다고 해서 한 번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반복 작업이 될 때도 있고 이제 이게 한 번 다 끝났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 누가 발견했거나 아니면 뭐 누가 재발견을 했거나 상관없이 이게 뭐 이 스테이지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스테이지들이 뭐 개념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항상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 개념들은 아마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뉴욕에서 매놀. 네, 매놀 뚜껑 같은 게 이제 그 수도관이라고 해야 되죠? 수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파워. 그러니까 파워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파워가 이제 뉴욕시 전체에 공급할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1880년대에 인프라가 지어졌는데 이거를 싹 다 교체하자니까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곳에만 들고 나머지는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어디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보자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디가 제일 화재라든가 아니면 뭐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전이라든가 이런 게 그 미래에 어디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까 이 크리스프 DM 과정을 갖다가 그 도입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클렌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저도 자세히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뭐 이렇게 뭐 위험 부담이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결과가 이제 얼마나 좋을 것이냐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세워야 되는 거고, 이제 이 결과가 얼마나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 맨홀에 이 화재나 폭발이나 이런 거를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예측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목표였으니까 이제 트러블 티켓,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이미 일어났던 지역에 그런 먼저 문제가 일어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민원 접수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시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맨홀마다의 그런 기록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지하에 뭐 깔려 있는 이 전선망에 대한 정보, 또는 뭐 일렉트리컬 쇼크, 그러니까 뭐 전압에 대한 그런 정보, 전압 테이블, 뭐 이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정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추가 정보, 뭐 아니면 뭐 주기적인 뭐 점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이게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멘트가 한번 나왔던 게, 이런 데이터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유가, 이 시에서도 이 1880년부터 이제 이 80년대에 지어진 발전소가 있었던 그만큼 오래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를 미리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데이터가 상세하게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머신러닝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알고리즘이 뭐 이렇게 뜬다 얘기를 하지만은, 실무에서 들어갈 때는 실제로 데이터 클렌징이랑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한 99%의 작업을 차지할 때가 종종 있다. 뭐 보통은 한 90% 이렇게 차지할 때가 꽤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은 이제 데이터를 뭐 깔끔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하면 이제 뭐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한다든지, 뭐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텍스트를 이제 스트럭처드 인포메이션으로 변환한다고 그러던데, 그냥 이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어느 형식이 있는 데이터로 바꿔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txt 데이터를 뭐 csv 파일로 바꿔준다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이제 뭐 티켓에 대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민원 티켓이 왔을 텐데, 거기 민원 티켓이 왔어도 그 중에서도 뭐 이런 민원을 넣습니다 하는데도 거기 자기가 뭐 이건 중요한 민원이다 하고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등급을 나눈다는 거죠. 이제 자기 이제 그 어느 기준에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클렌징을 거치고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치고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근데 이제 프레딕티브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통계 모델링이 보통은 뜻하는데, 이제 여기서 스태티스티컬 모델링, 뭐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모델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선형회귀 모델링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어떤 추세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떤 추세를 하고 있는가, 그냥 그 프레딕티브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모델링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모델링이라는 게 프레딕티브는 아니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뭔가를 구분하는 것, 이게 yes, no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이제 아니다, 맞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있고, 이제 뭔가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일 것이다, 2일 것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표지판이 1번 카테고리에 있고, 2번 카테고리에 있고, 3번 카테고리에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표지판은 1번 카테고리에 해당한 것이다. 뭐 이런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리그레션, 회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구분하는 거고, yes, no. 그러니까 뭔가 따로따로 그냥 구분을 한 거고, 이거는 숫자로 구분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건 숫자가 아닌 거고, 이건 숫자인 거고. 그 두 개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군집화라고 이게 보통 한국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은 어떤 모양새가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한 뭉치다, 아니면 이게 한 뭉치가 아니다 하고 이제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모델링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커멘더 시스템, 많이 유명하죠.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런 걸 많이 봤더니 이런 거를 많이 봤더라.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저걸 많이 볼 것 같다. 이걸 추천하자. 그래서 뭐 레커멘더 시스템 뭐 이렇게 추천하자.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추천 시스템 해가지고 머신러닝 많이들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 같은 거 많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폴리시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데이터가 모일 때 이게 어떤 데이터가 모이는지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980년도에 모인 데이터의 그 형식하고 2010년도에 모인 데이터의 형식하고 일단 모으고자 하는 데이터의 의도는 같은데, 이게 완전히 데이터 형식은 딴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런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그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예측하는 거고, 이런 그 정책을 만드는 거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프레스크립티브 아까 말했던 그 현재를 분석하는 약간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니까 이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저기 뭐야 테스팅 하는 거랑 거진 흡사한 것 같은데,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결과가 딱 나오면은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기준이 없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결과의 이 품질이라든지 결과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를 그 측정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한 건데, 이게 데이터가 이런 거에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반드시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만약에 구글에서 뭐 대통령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결과가 한 5,500만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진실이라는 필요는 없는 거죠. 꼭 반대로 얘기해도 뭐 그 대통령이라 검색했는데 뭐 많이 나와서 이게 대통령이 뭐 탄핵의 대상이 됐다. 뭐 탄핵의 대상이 된 건 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게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는 거죠. 95%의 프로젝트까지 이제 적용을 시키고 멈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도 많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뭔가 말을 하기가 좀 무섭네요.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은. 끝까지 일단은 끝까지 갈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모델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 예시였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이런 KDB라든지 뭐 CCC라든지 뭐 CRISPR-DM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좀 더 과학적,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수학적으로 명쾌하게 좀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모든 그런 과정들이 비슷비슷하고 결국에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결국 이런 과정들은 비슷비슷하게 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뭐 기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넘어가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여기서 붙는 거구나. 오늘 첫 발표하신다고 긴장 많이 했네요. 근데 뭐 한 80% 이상 잘 하셨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요약을 제가 간단히 드리고 토론을 지금 20분 남았거든요. 첫 장부터 네네네.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데이터 어널리틱 싱킹이 나온 이유가 머신러닝을 왜 해야 되는가를 위한 도입부예요. 그래서 본능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요. 다음 장. 이게 이제 예제들 얘기하는 건데, 얘는 뭐 예전에는 증상이 나타나야만 처치를 했는데
사전 예방하자는 그런 얘기겠죠. 넘어가시고, 이건 뭐 잘 얘기하셨고, 이것도 이제 비용이 결국 재고가 부족하거나 과다 재고일 때에 관리 비용이 늘어나니까 재고를 최적화하는 비용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 데에 이런 머신러닝,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그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실세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인투이션, 그러니까 본능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정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그 처음 시작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그게 바로 데이터에서 밸류어블한 어떤 가치를 뽑는 거다. 데이터가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페이스 오브 액션이 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에 기반 이거 자동화시키지 않으면은 액션이 일어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데 아까 연관에서 나온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 점점점 궁극적으로는 자동화해가지고 액션까지 일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가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그 다음 장. 근데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방법론들이 나옵니다. 방법론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밸류어블한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분석해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데이터 식별하고 수집하고 정제하고 뭐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거에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뭐 KDB니, 크리스DM이 빅데이터 앤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데서 이런 게 언급됐다고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이 KDB. KDB 보시면 이제 앞쪽에 에코지션, 수집부터 정제, 그 다음에 통합하고 어그리게이션하고 다시 이제 표현을 조정하고 한 다음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97년에 나온 거고 아까 그거 잘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저희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데이터 마이닝이 굉장히 업계에서 뭐 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큰 붐이었거든요. 그때 이 KDJ가 많이 났어요. 여기도 보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는 결국 셀렉션, 이제 수집해가지고 프리 프로세스 전처리, 뭐 이제 뭐 가공하고 아까 뭐 노이즈 제거 그런 거 한 다음에 모델에 맞는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처리한 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결과 해석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절차들이 데이터를 분석한 절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뒤쪽에 이렇게 가시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강의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크립스 DL이라고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 포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이게 인더스트리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만든 게 이건데 앞에 것들과 차이점은 단계별로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점점점 정교화시킨다는 좀 진화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보면은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있죠. 예, 그래서 먼저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데이터 언더스탠딩,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그 다음 정리했으니까 모델링하고 돌린 다음에 평가해서 그걸 사용하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더 좋은 예를 얘기해줬고 뭐 처치할 때나 아니면 뭐 자전거 뭐 재고 관리부터 몇 가지 얘기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론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은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예제로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본 게 있다. 뭐냐? 아까 그 뉴욕 그 맨하탄에 그 맨홀 안에는 뭐 가스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뻥뻥 터지고 고장 나는데 그걸 터진 다음에 고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미리 예측해서 좀 막아보자라는 게
이거 This is a real problem. 이거 해봤다는 거 진짜 이거. 다음 장.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티엠을 딱 적용한 거예요. 첫 단계가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럼 뭘 해야 되냐? 잘 설명하시죠? 이제, 제너럴 골, 이 목표는 뭐냐 하면은, 매돌에서 뭐 불이 나거나 폭발하는 거를 발생하기 이전에 한번 캐치해보자라는 게 목표다. 뭐, 골 1이 있는데, 다음 장. 그럼 데이터가 뭐가 있냐? 뭐, 1800년대 후반부터 있는 그 장애 기록에 대한 트러블 캣들, 그 다음에 매너에 대한 일반 정보, 위치에 뭐 언제 만들었고, 교체를 언제 했고, 이런 것들. 쭉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피 때문에 그걸 해가 두 번째, 데이터 확인하고, 세 번째, 이제 클렌징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클렌징 작업이 정보계 쪽 업무에서 가장 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장. 클렌징 한 예제를 든 건 아까 뭐 프리텍스트에서 어떤 심각도나 어떤 발생 시점이나 이런 것들 다 발라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인티그레이티브, 아까 매뉴얼 기본 정보하고 발생할 어떤 티켓 정보가 엮어야 되고, 뭐 정기선과도 엮어야 되고, 조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합쳐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클렌징 및 뭐 이런 데이터 가공 업무니까. 다음 장.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준 거죠. 지금 언더스탠딩하고, 데이터 언더스탠딩하고, 데이터 프레퍼레이션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여기서 이제 약간 지나갔었는데, 예측 모델링은 흔히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통계 모델을 얘기하는데, 그럼 예측 모델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yes, no에 대한 예측이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는 거고, 어떤 수치에 대한 예측이면은 리그레이션이고, 아니면 이게 어떤 그룹에 속해, 이거는 이제 분집 분석, 클래시피케이션이 거고, 뭔가 얘는 뭘 살 것 같아, 이건 이제 레코멘더 시스템, 추천 시스템인 거고, 그밖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예측 모델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이번 매너홀 같은 경우에는 터질래 안 터질래니까 어떤 거겠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YM이니까 그걸 간단히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 뭘 할 건데, 액셔너블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너홀 관리 폴러시, 매너홀 정책이 나오는 거죠. 정책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게 프리딕티브면 이렇게 그 결과에 해가지고 이게 언제 터지니까 어떤 조건에 있는 매너들은 점검을 하든 해야 됩니다라는 폴러시가 나오는 것이 액셔너블한 이것이다. 다음. 그럼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 매너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그 엔지니어와 하이 퀄러티의 최근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이 뭐 9월달이니까 7월달까지 데이터 가지고 8월 예측하고 8월 데이터 가지고 검증해버리면 이게 예측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검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디플로이먼트는 이거 첫 번째 문장이 보통 이런 프로젝트에서 95%는 프로프 오브 컨셉, POC라고 하죠. 검증만 하고 끝나지 그 디플로이까지 가는 게 거의 없다. 네, 그런 내용이 별로 사실 없어요. 이제 해보고 안 하고. 그래서 그래서 원래 펀하지 않은 작업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그래서 떨어지니까 계획 잡을 때에 실질적인 타임라인을 마음에 이미 좀 각오하라는 거죠. 이게 3개월이면 끝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4개월이면 다 끝납니다가 아니고 then add several months니까 이거 한번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서 한 다음에 바로 끝나는 게 100%, 이제 디플로이까지 하려면은 좀 어려운 산이 많으니까 마음에도 좀 염두에 두고 좀 더 여유를 잡으라는 얘기고요.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게 저쪽에 오른쪽 위에 나온 그 KDB 뭐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이터레이션에서 계속 정규화해서 디플로이 모델 가는 걸 지금 크리스티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썸머리, 그래서 뭐 저런 방법론들이 중요한 게 이거 하세요 그러면은 막막해요. 근데 저런 어떤 이정표들이 있으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시킨 대로 쫓아가다 보면 결과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체화되기 전까지는
저 방법론에 의지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거 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시면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